자, 앞서 배웠던 행동 강령들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가,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도형 문제의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요. 대부분, 발문이 엄청 길죠. 그죠? 발문이 엄청 길고, 뭐, 그림은 이렇게 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이 수능 수준에서는 결국에는 시비를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떤 명확한 정의를 하기 위해서 발문이 필요 이상으로 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읽을 때 그림을 중심으로 문제 상황을 거시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림만 봐도 사실 어느 정도 정보가 체크가 되잖아. 그림을 위주로 크게 정보를 체크를 하고 발문을 읽으면서 어떤 중요한 정보 위주로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뭐 2025년 수능, 2024년 11월에 실시된 수능 도형 문제죠. 자, 요걸 한번 볼 건데요. 일단 그림을 그냥 딱 봐. 그리고 이 우리가 대충 넘어가지 말고 확실하게 짚을 걸 짚는 거야. 자, 먼저 여러분 그림만 봅시다. 딱 봐도 뭐 A가 중심 같긴 하죠. 근데 문제를 읽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체크를 정확하게 하자고요. 자, ABC에서 선분 AB 위에 AD 대 DB가 3대 2래. 그럼 그런 거 한번 표시해 주는 거야. 자, 이렇게 비율에 관한 거를 표시할 때는, 자, 이게 실제 길이가 아니고 비율이니까 3동그라미랑 2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시거나 뭐 3L, 2L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A가 중심이 맞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런 것도 체크를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D를 지나는 점을 O라고 하세요. 오케이. 그렇구만. D도 원 위에 점이구만. 그러면 너가 원의 반지름이 되겠네. 그리고 자, sin A 대 sin C가 8대 5래. 뭐 요거는 지금 못 쓸 것 같으니까 밑줄 쳐놓고, 그리고 ADE랑 ABC의 넓이의 비가 9대 35래요. 뭐 요런 것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끊어가면서 문제를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ABC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가 7일 때 뭐 넓이의 최대값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시가 됐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그림으로 우리가 빠르게 정보를 얻고, 그냥 문제는 조금 더 편하게 후루룩 읽으면서 이 점이 어떻게 정의가 된 것인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떤 숫자와 관련된 조건들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냥 이런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요. 너무 작길래 좀 확대를 해봤어요. 이 도형 문제를 이제 푸는데 필요한 딱 두 가지 스텝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관찰과 꼬리 물기입니다. 자, 도형 문제 풀 때는 요거 두 개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문제 푸는 내내 요 두 개만 계속해서 반복해주면 되는 거야. 자, 제가 행동 강령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능에서 도형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들은 정말 한정적이라서 그 해야 될 행동들만 우리가 빼놓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빈틈없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관찰과 꼬리 물기만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자, 관찰과 꼬리 물기가 뭐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도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요, 조건들이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암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암시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풀 때는 뭐 직관적으로 내가 보일 게 다 보여.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뭐 솔솔솔 우리가 잘 쓰면 돼. 그렇기 때문에 도형 문제는 되게 잘 풀릴 때는 되게 빠르게 풀리고 안 풀릴 때는 잘 안 풀리잖아. 결국에 어떤 의식적으로 관찰을 하는 경우에는 문제 풀다 막혔을 때고요. 이 의식적으로 관찰을 할 때는 어떻게 태도를 갖고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길이와 각을 전수조사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그냥 문제에서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 뭐 이런 거야.
뭐 그림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뭐 길이와 각들을 갖다가 다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뭐 요 길이가 A고 요 전체 길이가 B야. 그럼 뭐 너는 B 빼기 A가 되겠고, 뭐 여기가 각의 이등분선이면은 뭐 너도 세타고 너도 세타네. 뭐 요런 식으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길이와 각들을 다 표시를 해보는 게 이 1번 길이와 각의 전수조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길이나 각에 대해서 관점을 바꿔보는 건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거는 그 뒤에 한번 정확한 예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도형 문제 풀다 보면은 되게 그림이 복잡해질 때가 있어. 근데 그럴 때는요, 그때그때 내가 필요한 그림을 좀 떼서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만 해도 도형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찰을 돕는 태도 세 가지는 너다 라고 먼저 정리를 해보시고,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제가 또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문제부터 읽어보자. 자, 일단 그림을 먼저 봐. 대충 파악이 됐지? 자, 여기서 확실하게 체크하는 거야. A, B, 4, 오케이. A, C, O. 요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코사인 B, A, C. 자, B, A, C가 어디야? 여기네. 어떤 너를 이제 삼각비로 써줬어요. 너가 8분의 1이래. 오케이. 자, 끊어. 여기까진 다 파악이 된 거죠. 너 정도만 추가적으로 체크를 이렇게 해두면 되겠네.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적당히 D랑 E를 잡아준대. 근데 여기서 셋이 각이 같대요. 아, 그러면은 이런 거 체크하는 거야. 이 그림만 봐도 셋이 각이 같아 보이긴 했는데, 뭐 여기가 다 세타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둘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이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에 이런 경우에 어떤 관찰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번 요 2번에 대해서 주목을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이 코사인 BAC에서 요 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 삼각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삼각형도 요 각을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 각을 갖는 삼각형을 우리가 너로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우리가 너를 갖다가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이 문제 풀기가 더 쉬워진단 말이야. 왜? 아까 얘기했던 그 코사인 법칙의 체크메이트 룰이랑 같아요. 길이 두 개 알고 요 각에 대한 삼각비를 알죠? 그럼 우리가 요 길이도 얻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조건들을 읽고 나서 우리가 이 코사인 BAC를 생각을 하는데, 이 삼각형에서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각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해봐도, 이건 각이 아니라 길이죠? 요 길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도 요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요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길이나 각이 주어졌을 때 걔네를 포함하는 삼각형에 대한 관점을 좀 여러 가지로 바꿔보는 게 이 관찰에 있어서 엄청 중요하고 도움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런 거 문제 풀다가도 막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먼저 삼각형 ABC에서 이 커다란 친구만 데리고 와. 그리고 너에서 뭐 코사인 BAC, 코사인 세타가 뭐 8분의 1이고 요 길이가 4고 요 길이가 5다. 자, 이렇게 그림 하나 따로 떼서 그려주시고, 또 너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으면은 쟤만 따로 떼서 그리는 거야.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대. 여기가 BAD예요. 각이 서로 같아? 그럼 너랑 너랑 1등변이네? 1등변이면은 뭐 이렇게 수직 2등분 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요 길이가 4일 때 요 길이도 4네. 요런 식으로 그림을 따로 떼서 그리면은 우리가 훨씬 더 생각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요런 거를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관찰할 때는 요 세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꼬리물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꼬리물기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어떤 도형에서의 정보들은 결국에 시너지 효과가 적용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시너지 효과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관계가 시너지 효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두 가지 정보가 합쳐졌을 때 그냥 그 두 개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 정보를 합쳐서 어떤 또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볼게. 요 길이 알아? 요 길이 알아? 그리고 너에 대한 삼각비를 알아. 그렇게 되면은 코사인 제법칙을 통해서 요 길이도 알아낼 수가 있었죠. 그죠?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꼬리물기는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도형 문제를 풀 때 갖춰야 될 태도인데요. 잘 봐.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결합해서 어떤 new 또 새로운 정보를 얻어. 그러면은 거기다가 갱신된 기본 정보에 아까 얻었던 이 새로운 정보를 결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거야. 그리고 요 짓을 무한 반복을 문제 풀 때까지 해주는 것이 바로 꼬리 물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이렇게 꼬이냐? 자, 아까 같은 경우 예시를 들면은 우리가 요 길이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알아냈을 때 얘를 바탕으로 또다시 얻어낼 게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사인 제법칙을 통해서 너에 대한 길이를 알아냈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너의 길이, 그리고 요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모두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새롭게 문제풀이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고 있을 때 이 모든 각에 대한 삼각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D2의 길이를 우리 보고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 D2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너를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 맥락을 보면은 그리고 너의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요 삼각비를 내가 또 알아낼 수가 있겠다. 요런 게 꼬리 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형 문제를 풀 때는 자,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 그러면은 두뇌를 풀가동해서 또 이 새로운 정보가 기존 정보와 결합해서 또 다른 새로운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지 요거를 갖다가 계속 머릿속으로 굴려준다. 요게 바로 꼬리 물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꼬리 물기 연습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문제 읽는 것부터 가보자. AB가 3, 그래요. BC가 6, 그래요. 그러면은 봐봐봐. 지금 여기가 직각이고 3이고 6이니까 자, 꼬리 바로 물어봐. 그러면은 요 AC의 길이 뭐야? 9 더하기 36이니까 루트 45니까 여기 3루트 5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꼬리 물어. 그리고 BC를 1대 5로 내분한 점을 2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잘 봐봐. 이 전체 길이가 6이야? 그럼 너 길이 1이고 너 길이 5죠. 자, 이렇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또 뭔가를 굴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요 길이 1이고 여기 3이고 여기 직각이네. 그럼 또 뭐야? 또 요 길이가 루트 10이 되네. 여기서 꼬리 또 물어. 꼬리 또 물어. 이번에 여기서 요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어때요? 세 변의 길이 모두 알아냈네. 그러면은 요 각의 크기 삼각비 구하는 거 1도 아니겠다. 사실 요런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꼬리만 계속해서 착착착착착 물어주면은 문제가 그냥 풀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도형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도움이 되는 어떤 센스적인 부분 두 개만 더 말씀을 드려보고 강의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맥락을 고려하자라는 거예요. 자, 도형 문제를 풀 때 결국에 우리가 배운 게 엄청 많잖아. 근데 이거를 그때그때 생각을 엄청 많이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직각 삼각형 나오면은 뭐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자고 했는데 아까 전에
요 문제 풀 때 그런 거 사용했어 안 했어? 안 했단 말이야.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다가 받았을 때, 어떤 조건이나 정보를 받았을 때, 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의 영역이 있어. 근데 여기서 뭐를 갖다가 써야 되냐? 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의 목록 중에서 얘를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 얘를 써야 될지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맥락을 갖다가 고려하면은 얘를 써주면 더 적절하겠네. 이렇게 좀 방향성을 갖다가 잘 잡을 수 있다고요. 이 맥락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정보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구하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잘 파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맥락을 갖다가 잡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테크닉 중 하나가 바로 역방향 탐색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제가 이거 인터넷에 하나 주웠는데, 자, 미로 찾기 한번 살짝 멈추고 해볼까요? 자, 봅시다. 자, 이 강아지가 자, 일어나 하고 대충 가겠죠? 자, 일단은 뭐 여기로 간다고 생각해봤을 때 길이 있나? 한번 슬쩍 가볼게. 아이 뭐야, 길이 없네? 그럼 일로 나가야겠죠? 어라? 자, 이렇게 나가. 이런 거 보려고 돈 낸 거 아닐 텐데 미안합니다. 오, 자, 이쯤에 왔어. 응? 일로 가면 막히네? 그럼 여기서 스탑하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좀 꼬물꼬물 와서, 이렇게 꼬물꼬물 와서 여기까지 왔다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자, 아까 했던 얘기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바로 내가 갖고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 문제에서의 목적성은 여기지, 목적성. 자, 이 목적성에서부터 한번 뒤로 살짝 나가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로 나가면은 딱 봐도 막혀있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좀 어딘가로 나가줘야겠죠? 왜 이렇게 어렵냐, 미로.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여기 어딘가로 이렇게 나가줘야겠죠? 그죠? 자, 아이 대충 요 지점까지 오는 거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어떻게 잘 꼬물꼬물해서 요 어딘가로 왔다 해보자. 자, 그럼 봐봐. 내가 갖고 있는 정보로서 여기까지 왔고요. 이 뒤에서부터 이동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럼 결국에 너랑 너가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다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생각의 범위가, 너랑 너를 이제 이어지게 하면 되니까 요쪽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의 범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방향 탐색을 같이 활용을 해준다면 생각의 범주를 줄일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예시를 들어보자. 자, 사각형이 원에 내접한데, 사각형이 내접한다 하면은 그 뭐냐, 마주보는 각압이 180도다. 요거 이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뭐 여기 각의 이등분선 있고요. AB 길이가 5고요. AC 길이가 3루트 5고요. 너의 길이가 7이고 너랑 너랑 같대. 자, 여기 세타랑 세타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뭐 결국에 요 큰 각이 파이 빼기 2세타라고 써볼 수가 있겠지. 이때 요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래. 자, 역방향 탐색해보자. 자,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려면은 지금 얘가 외접원이죠. 결국에 뭐밖에 없어? 사인 법칙을 사용을 해야 돼. 그럼 사인 법칙을 사용하려면은 어떤 사인 값과 길이에 대한 짝이 맞아야겠죠? 좋아. 우리가 지금 반지름에서 사인 법칙에서 너까지 도달했어. 이게 미로 찾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요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한번 너를 알아내는데 힘을 써 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삼각형 ABC에서 보면은 내가
요 길이 알지? 그럼 요 각의 크기를 알아내거나 혹은 요 길이 알지? 요 각의 크기를 알아내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맥락을 한번 생각해보자. 너는 아예 정보가 없지만 응? 요 각 같은 경우에는 얼추 정보가 있지. 왜? 이 전체가 파이 빼기 2세타예요. 아, 착각했다. 여기가 파이 빼기 2세타라고 요 길이가, 요 각이 너의 절반인 건 아닌 거죠? 아니네. 착각했네. 그러면은 둘 중에 뭐 어떤 길이를 써야 될지는 조금 막막하긴 하네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 대해서 그 생각을 해봐도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다 막혔을 때 우리가 결국에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각의 이등분선이 있긴 해. 근데 여기서 각의 이등분선 정리를 사용할 거면은 이렇게 선을 갖다가 이어줘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요 길이가 5고요. 요 길이가 7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요 길이를 5L, 요 길이를 7L 이라고 만들 수가 있긴 하겠지. 그지? 근데 해보시면은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사인 값과 길이고요. 내가 각의 이등분선을 이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고 해서 딱히 써먹을 게 없겠네. 그러면은 맥락상 이게 부적절한가 보다. 바로 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뭐 살짝의 스포를 하자면은 아까 각의 이등분선이란 조건이 있을 때 진짜 요 각 두 개가 같다는 거에도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죠. 그럼 원주각 두 개가 같다는 거는 너랑 너의 길이가 같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 현 BC랑 현 CD의 길이가 같다는 데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럼 너 길이를 우리가 L과 L로 잡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너랑 각이 진짜로 같으니까 요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트를 구해보시면은 2, 5, 3루트 5분의 25 더하기 45 빼기 L제곱이고요.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시면은 2, 3루트 5, 7분의 45 더하기 49 빼기 L제곱이라서 너랑 같다고 해주시면은 L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 그럼 그렇게 L값을 구하고 나면은 세 변의 길이 모두 아니까 요 각에 대한 삼각비 모두 알아낼 수 있을 거고 이 길이들도 아니까 사인 법칙을 적용해서 반지름을 구해낼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도형 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부터 내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되게 깔끔하게 문제를 풀기는 힘들어. 하지만 우리가 도형 문제를 지금처럼 다 풀고 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배웠던 범주 내에서 요 풀이를 갖다가 조금 다시금 깔끔하게 정리해보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총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 읽는 태도 이렇게 그림을 기준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발문에서는 어떤 중요한 정보 위주로 체크를 하면 된다. 그리고 관찰할 때는 요 세 가지를 갖다가 기억하면 됐고요. 꼬리물기 새로운 정보를 얻었을 때 기존 정보와 또 결합해서 또 새로운 정보가 나올 수 있는지 계속해서 머리를 굴려주자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항상 그 맥락을 갖다가 고려를 해주면 좋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강령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짜 빈 종이에도 쓸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결국에 수능에서는 삼각형이랑 원밖에 없고요. 삼각형에서는 요러요러한 사실들, 그리고 원에서는 요러요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잘 읊어줄 줄 알아야 돼요. 자, 요것들이 바로 수능에서 도형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요소들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요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찍은 도형 문제 해설 강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하는 태도를 같이 겹쳐주면서 도형 문제를 이제 열심히 격발하다 보면은 수능에서 아무리 어려운 도형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저한테 과외받은 친구들을 다 생각해 보면은 다들 실력대에 비해서 도형 문제는 어렵든 쉽든 되게 잘 맞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도형 문제 관련해서는 되게 자신이 있고요. 제가 말하는 것들 잘 명심하고 계속해서 실천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합시다.
합시다. 합시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